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홍장원 아마 차장 전 1차장. 1차장을 집중 타겟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사실 이준유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니까 지금 어쨌든 눌리죠. 눌릴 수밖에 눌려? 없거든요. 근데 홍장원 1차장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 나와서도 정말 당당하게 달변가로 딱 그쵸. 얘기하시거든요. 그 기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진짜 좀 포인트라고 좀 보는데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어요. 맞아요. 요청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엄 앞뒤로 해서 전후로 해서 홍장원이 야당 정치인이랑 통화한 기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그래서 공작설을 흘리려고. 그렇죠. 예, 야당 정치인이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사주 받은 거다. 홍장원이 그 다음 스텝을 본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몰고 가려고 하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는 좀 썰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도 체포조에 포함돼 있다.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 소리죠. 네, 그래서 그게 홍장원 1차장이 원소스다. 그쵸, 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홍장원이 전화해 준 거다. 네, 두 명한테 그쵸. 전화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하나가 정부 관계자인데 그게 바로 홍장원이다. 네,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겠느냐. 뭐 그거는 이제 다들 보는 포인트고 네.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홍장원을 메신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메신저를.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쪽에 좀 취재를 해보면 네. 당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네.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네. 논리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범죄자야. 범죄자 말을 어떻게 우리가 홍장원이 신뢰해? 무슨 별건 이전에. 저기 이전에 네. 뭐 공작금 뭐 유용했다 맞아요. 뭐 이거 공작금 유용하고 검찰 조사 받고 있다. 아파트를 차명으로 샀는데 그 차명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해서 네. 그거를 뭐 네. 공작금 반환 못했고 네. 사실은 뭐 홍장원이 그죠. 착복했다. 뭐 네. 이런 논리 구조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거를 짚을 수도 있지 않을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직접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좀 기계에 눌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장원 차장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얘기로 해서 좀 눌러놓지 않을까. 네. 그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 네, 저는 그 이종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자가 그 빙의 홍장원 빙의 저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 저는 홍 전 차장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네. 예. 제가 돗자리 한번 깔아보면 돗자리 오늘 계속 가네. 이 당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홍 전 네. 차장이 왜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왜 건널 수 없는 강이냐면 네. 이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인데 홍 전 차장 집안이 해군 제독 집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이 어머님은 그 간호장교 출신. 음. 네. 전통적인 해방 이후에 보수의 표상이에요. 네, 이분도 육사 출신이고. 맞아요. 네, 육사 43기인가 뭐 그렇게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홍 전 차장이 단순히 그 육사만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은 군대에서는 좀 빨리 그러니까 국정원 쪽으로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했는데 군 생활을 오래 하기보다는 이분이 석사가 3개입니다. 네, 저희 런던에서 한번 했고 헬싱키도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네. 밟기 힘든. 근데 요 분이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런 윤석열 정도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홍장원 차장의 제가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이 무슨 말하면 정말 가짜 않을 거예요, 솔직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말 하잖아요. 받아 적다가 미친 놈인 줄 알았다고. 저는 사실 그 멘트를 보고 이거는 이분이 받아줄 수 없는 그 네. 지적 서로 서열 관계가 정리가 된 거다. 네. 이걸 시켜도 그러니까 말이 돼야 이해를 네. 하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이걸 그쵸.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다못해 이런 계엄을 거잖아요. 하려면 좀 기술을 펴든가 뭐라도 명분하든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제 봐도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나경원 의원이 그 구치소 구치소 면회 면회 갔다 왔잖아. 네. 제가 그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권영세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은 나치, 뭐 나치의 일당 독재 이런 네. 얘기 했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뭐 들었냐 하니까 그 뭐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들었다고 했어. 네. 예, 네. 이게 나치 일당 민주당이 나치의 일당 독재처럼 입법 하고 독재를 있다, 하겠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요? 이게 왜 정치한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도 알 수 있고요. 아니 세상에 입법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란 거는 리피티드 게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치가 네.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깊게 네. 설명하면 나치의 히틀러 독재는 힌덴부르크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2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정권을 주는 총리를 나치당이 준 거예요. 그치. 그리고 1932년에 나치당의 히틀러가 입법권을 행정권으로 이양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를 폐쇄해요. 수권법. 아니 근데 네.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랬잖아.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재. 저도 내가 그게 진짜 하려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자백합니까 지금? 지가 히틀러야 지가. 내가 히틀러야. 네, 근데 어. 민주당이 민주당이 뭘 뭘 했다고. 이양했나요? 네. 네, 민주당이 일단 정부여야 입법권을 그렇지. 이양시키죠. 세상에 입법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그러니까 거죠. 아니 해리리스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미 입법 독주 가지고 뭐 개엄하면은 미국에 남한할 유리창이 하나도 없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독재의 얘기가. 개념 딱 하나예요. 네. 박정희 예전에 유신 정권처럼 이게 음.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간에 정권 네. 교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맞습니다. 지배 원리. 예, 내가 네. 투표해서 내가 정권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할 때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아, 싫으면 잘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4년 후에 투표해서 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걸 독재라고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의 얘기를 네. 홍장원 차장한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 자유 뭐 반국가세를 가는데 저라도 들었을 때 아 이 미친놈이구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저는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늘 근데 예컨대 코드가 종북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그다음에 뭐 김동연 판사 그다음에 그 노태학 네.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없고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민주노총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어쩌면 홍장원 그쵸. 차장이 이행했을지도 네.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어느 정도 요쪽 파트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나마. 예. 그나마. 그런데 명단을 받았는데 뭐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장에 뭐 관계없는 대법원 뭐 김명수 대법원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생각은 받아줬다가 그러니까 받아줬다가 미친놈이구나, 이거는. 알아버렸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어제 MBC 단독 보도가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곽종근 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뭐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있자마자 바로 장관하고 계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군대 철수 지시했다. 뭔 소리냐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공소장에 나오잖아요. 없어. 누가 받은 거야 누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따고 누가 들어가라고. 받았어?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경고용 계엄 거짓말하고 있네. 군만 이용당했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곽정근 예. 사령관이 아니 내가 아무 지시가 없어가지고 먼저 선 보고하고 김용현한테 네. 빼겠다 병력 빼겠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알겠다고 하면서도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네. 흐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문 깨고 국회 네. 창문 깨고 들어간 거는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그- 유혈 사태, 그 사전의 예방. 그 흥분을 누가 유발시켰냐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 그날 다 봤잖아요. 네. 거기 그리고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군인이 더 많았어요. 흥분한 군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한 군중이 어디 있어? 네. 다 계엄 선포에서 놀래가지고 뛰어온 분들인데. 흥분한 내란 수계만 있었을 뿐이고 다들 차분. 심지어 군인들도 차분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 작전 목표는 시민 보호가 아니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서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봉쇄가 목표였던 거예요. 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래놓고 또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은 근데 곽정근 사령관은 안 나오지 나오죠. 않았어요. 예.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네, 내일